들어오셨는가요? 오래간만에 교육받으니 힘드시죠? 저는 뭐 강의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3시간, 저녁 3시간 하니까 뭐 2시간 정도는 잘 하는데 또 바빠졌네요, 저는 또. 이제 나주 공공도서관에서 또 평가서 이렇게 많이 하게 했는데도 공인중개사 뭐 남아 돌아가도 40만 명 작년에 봤잖아요. 또 나주도 한 15명 한다 해서 지금 거기 또 강의도 가야 되고 지혜 일도 봐야 되고 굉장히 바쁘네요. 바쁘게 사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좋을 때 좋아야 되겠죠. 예. 자, 마늘, 양파,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이죠. 수익감소 보장까지 포함된 거죠. 근데 2018년도에 양파가 수익감소 보장이 그때 굉장히 이제 많이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피해도 많았어요. 피해도 많았는데 약간은 제가 봤을 때 도덕적 해이. 쉽게 말하면 적게 나오고 가격까지 보장해 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수익감소 보장이 지금 10% 내에 일찍 그냥 끝내. 나머지는 이제 생산비 수확량 감소 보장이죠. 근데 이 보면은 이 양파 같은 경우는 이 품종 개량이라든지 재배 이제 전문가들 계속 하니까 재배 기술 향상도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도 적고 가입 면적도 아마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에서 한 31분 참여, 뭐 6회는 아예 뭐 참여 못 하셨고, 아마 그래 올해도 7회는 이제 배워 오시고, 옛날 교육은 되는데 아마 그렇게 마늘 양파는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책 교재 보시게요. 조사 방법은 2인 1조입니다. 조사 시 준비물은 앞에 줄자, 전자조울, 망이나 또는 바구니, 호미, 그 다음에 뭐 장하우위는 뭐 공통이고요. 필기고. 조사 시기는 그 비대기 종료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양파 같은 게 식물자 도복이 완료된다든지 뭐 마늘은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항색으로 변한다는 이때죠. 조사 방법은 자연재해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병충해에 대한 쉽게 말하면 가입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농지 상태, 특히 피해가 심한 농지는 왜 이런 피해가 있는가? 다른 농지하고 비교했을 때 자연재해라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재해 특성상 어느 한 농지 및 지점에만 피해 증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인근 농지도 함께 보면서 검토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농지 내 전반적인 피해 상태를 마찬가지 어느 것이나 이 논작물, 화작물은 피해 상태를 봐가지고 해줘야 한다. 그래서 농지 중 일부 지점 또는 일부 식물체에만 구간되어 피해가 나타날 경우에는 자연재해 이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건 병충해 같기도 하는데 그냥 이 재해로 본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것들은 피해율이 높은 것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의견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상이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피해율이 특히 큰 것. 그 다음에 가입 농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입 농지가 소재지 지번을 논작물 같은 건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번이 다른다. 그럴 때는 농협의 GPS를 확인한 다음에 농협에서 조치해 줄 수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번이 다를 때는 분명히 가입을 했는데 사고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고의가 아니라. 이럴 때는 농협에서 GPS 확인해가지고 손보해가지고 정리가 된 다음에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면적 확인, 실제 경쟁 면적, 타작물이나 타용도 사용 등 그런 가입 면적 대비해서 1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계약 변경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대상도 되기 때문에 꼭 잘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농경지 피해 비율을 확인. 먼저 큰 틀로 이제 본다는 이야기죠. 이제 조사 생략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조사 생략은 재작년까지는 똑같이 한산율을 줬는데 요즘은 조사 생략은 한산율을 0.4밖에 안 줘요. 그래서 피해가 있다 할 때는 경미한 피해지만은 그래도 조사 또 해주는 것이 농가에도 불만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확 예정일을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수확기가 미도래했을 때는 비대추정 지수를 양파가 작년부터 처음 생긴 거예요. 마늘 양파가. 이제 매실만 비대추정 지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늘 양파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비대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표현 구간을 설정합니다. 표현 구간 설정할 때는 큰 이런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M이라든지 W라든지 고루 할 수 있도록 M 될 수도 있죠. W라든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줘야 한다. 이제 구간 수는 이제 품목별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듬뿍 잡고요. 그다음에 표본 구간 선정 시 구간수를 바탕으로 농지 형태라든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서 농지의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 발생이 없어요. 유의사항을 봤는데 표본 구간의 목적물이 과하다나 가소할 경우 인접한 다른 구간 너무 적은 대부분은 피해율이 높아질 것이고 너무 많은데 피해가 안 나올 거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나 정도는 농가에서 이거 한나 봐주세요. 그럼 봐주시는 것이 농가를 배려하는 입장이 되고 또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럼 한나 봐줬으면 또 좀 괜찮은 놈 보면 또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고사 면적, 미보상 및 타작물 면적은 표본 구간 선정 시 제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 변경이 필요한 농지는 변경된 내용으로 표본 구간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450평방미터 가입을 했다. 이때는 1500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4개예요. 근데 1800m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이제 5개로 그죠? 근데 역으로 감소될 수는 5개, 4개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줄어들 때는 이제 이 보험료 환급을 해주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에요. 피해가 있을 때 비례보상한다는 것. 근데 이때 또한 이제 한 건에 두 필지를 가입을 수가 있어요. 한 건인데 여기 다시 있고 여기 있는데 두 필지를 가입했어. 가입했을 때 이제 1500평방미터 가입 수당이 여기서 1500. 여기가 900, 600이면은 이제 비례해서 하는 거죠. 1500평방미터면 표본 구간이 이상이니까 이제 5개잖아요. 이제 5개. 5개면은 그 900에서 1500 나눠가지고 5구간 나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3개. 얘가 그러면 2개. 이런 식으로 이 필지가 떨어져 있을 때. 이때는 구분해서 그 비례해서 면적 비례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해 줘야 한다. 이때는 이제 이 한 건을 그 필지가 다를 때. 근데 특히 이제 또 다른 것은 하필이 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지경지 되는데 보면 논뱀에 쳐가지고 자기가 가운데 있는 것을 없애본 거죠. 이제 경쟁이 된 놈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이 별도 이제 보면은 번지별로 예를 1번지, 2번지면 별도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 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필이 됐을 때는 이 합쳐줘야 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조사를 하나로 한다는 얘기. 그러나 원장 정리는 따로따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 1400m 얘가 1400평방미터 예를 들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1700 그러면 3000평방미터가 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표본 6개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섯 개. 만약 일로 했다 그러면은 4개, 4개, 5개면 9개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유리한 거잖아요. 어쨌든 4개, 5개면 9개를 떼는데 6개만 뜨는 거죠. 그러죠? 6개를 떠가지고 원장이 이제 달라요. 가입이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6개 표본 구간에 대해서 조사 내용을 여가 4개지만은 6개, 요도 6개 조사 내용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양파뿐이 아니라 밭작물은 다 똑같아요. 원장을 쉽게 말하면 여기에 조사 이게 4개, 5개 따로 필지가 따로 있는데 가입 건수가 다르요. 근데 논의에 경계가 없어. 경계가 없을 때는 한 면적을 합쳐가지고 3,100평방미터에 대한 표본 6개로 조사를 해. 뭐 6개로 고루 이제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이 6필지 조사, 표본 조사한 것을 원장별로, 여기 4개지만은 6개를 다 입력하고 5개는 6개를 입력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 검증 꼭 나옵니다. 이 벼에 있어서도 그래요. 양파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표현 구간 면적 조사할 때 이제 주 간격 조사 5주 1항이잖아요. 5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면은 이 뒤로 해야 돼. 이렇게 돼야죠. 표본. 그러니까 만약에 양파나 마늘이 대가 반듯 그냥 대끼리만 해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폭이가 넓으니까 앞에 서면 뒤쪽, 뒤에 서면 앞쪽. 그랬을 때 이 오차가 적기 때문에 그 일항 길이를 잴 때 하는 말씀드려요. 일항 길이. 일항의 길이. 그것이 이제 주 간격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항을 잴 때는 이제 두둑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랑. 우리가 그냥 일항 그런데 이제 한 일항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했을 때 이제 평방미터다 유호 그 생산량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 쟀으면 이거 똑같이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반듯 않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하게 옆에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일항의 그 간격. 표본 구간에서 재야죠. 대부분 같아요. 기계로 하는데 대부분 같습니다. 이제 끝머리 정도는 논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피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늘은 이제 일항 길이 방향으로 8주 길이 또는 1m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8주 길이가 짧으면 또 8주만 할 수도 있는 거죠. 8주가. 예를 들어서 뭐 0.85m라든지 이러고 나오면 굳이 1m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8주 길이만 하면 되니까요. 보장 내용과 손해 조사, 경작 불능 조사는 뭐 굳이 이건 할 필요 없었고 수확량 조사로 합시다. 수확량 조사. 조사 시기는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다시 말해 식물체 도복이 알려된 시점 말이죠. 도복. 실제적으로 수확기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새롭게 잎이 나오질 않습니다. 잎이 안 나오고 기존 잎이 이제 커요. 새로 생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잎 커지기 때문에 우리 양파 보면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공간. 잎이 공간이 많이 생겨. 이 공간이 생겨 지상부에 있는 잎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다 컸다는 이야기죠. 도복 됐을 때. 그래서 도복이 시작될 때부터 사실은 이 양파 부가 이제 그때 커진 거예요. 양분이 이제 그쪽에 다 커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저장하기 위한 양파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도복이 된 다음에 일주일에 10일 후에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2부 줄기가 2분의 3분의 2 항변해서 말랐을 때. 이 항변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광합성 작용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부비대나 이런 거 커지도 않게 되죠. 근데 이제 수확기 이전에 마늘 같은 잎마름병이라든지 녹음병 이런 거 있었고 그냥 항변했다 해서 그냥 그걸 조사 시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병으로 했는 거거든요. 농가하고 대화를 해서 조사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표본 구간 조사 면적은 일항 길이 5주와 일항폭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파는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종구 5cm 잎부분을 절단 후에 무게를 측정합니다. 대신 지름이 6cm 미만인 것은 80%나 100% 이제 하기 때문에 만약에 6cm 정도 되는 것이 5kg 된다고 하면은 20% 빠지면 이제 1kg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별도로 이제 야장에 정리해갖고 올려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파 같은 것은 잎수가 8내지 9개 정도 큰 잎이 있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그 잎수, 자, 양파는 비늘줄기 채소잖아요. 잎줄기가 변해서 인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잎수가 8개, 8면 인편이 8, 9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가 된 것이 인경인 거예요. 그다음 마늘은 표본관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종구 3cm 잎부분 절단한 다음에 무게를 취한다. 그리고 마늘통의 최대 지름이 2cm 한지형일 경우 2cm 돼야지 이제 인정된다. 그다음에 난지형은 3.5cm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해당을 잡아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양파 마늘의 이 비대지수 적용. 가입 건수 집중으로 수확 시기 조사 건수가 집중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 오기 때문에 미리서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확 적기보다 빨리 조사하는 경우 비대기가 지나지 않아서 수확량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비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확식이 뭐 6월 1일 했을 땐 이 10아르당 300평이죠. 뭐 3,996kg. 6월 10일은 4,439. 그러면 이걸 9일로 나눠보면 사실대로 비대는 11.1%가 안 되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 예를 들어 놓은 것이고, 이 일별 비대율이 2.5%인데 예, 적용 비율이 2.2%.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수확 예정일 넣어놓으면은 조사 실시하고 차이가 나면 그 날짜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돼. 우리가 그냥 비대율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은 대신 0.8%를 비대 적용합니다. 그래 보면은 이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비대 완료됐을 때는 660평방미터당 이제 200평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10아르당에 300평이잖아요. 그러면 4,344kg예요. 그럼 약 한 220만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20만.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양파 재배 면적이 약 17,655헥타 정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생산량을 보면은 124만 8천 톤. 이걸 계산해 보더라도 이 면적으로 이 생산량을 나누니까 이 660평방미터당 4,666이니까 방금 계산하고 별 차이가 안 나온 거예요. 평균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비대 지수는 조사 일자와 수확 적기 입력 시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계약자가 비대 지수 적용을 동의하지 않을 때, 이때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언제 그러면 수확하십니까 해가지고 그때 조사를 나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비대 지수 적용 계산법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 자동으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미보상 비율 확인 및 사진 촬영. 야, 영농관리 부주의라든지 미보상 병충해, 그리고 보상하는 제2의 원인, 이럴 때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하지 않을 때, 제초라든지 이런 걸 안 해, 이제 바닷물 같은 거 특히 제초예요. 병충해 갖고는 이제 큰 것이 아닌데 제초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초 같은 거 눈에 보이고 사진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씩 미보상 잡아도 큰 문제는 이제 안 나오는데, 가능한 한 침하지 않으면은 미보상 안 잡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파 품목별 특성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파 일반적 특성은 생물학적으로는 백합과입니다. 백합과 잎줄기 채소죠. 주요 생산지는 우리는 무안, 고흥, 신안, 창녕, 합천, 제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별로는 뭐 이런 조생종도 중생종이 있다. 그리고 생육 적용은 뿌리가 10인에 20도씨, 그 다음에 지상부가 20, 25도씨 때 이때 이제 왕성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 양파는 저온은 비교적, 그러니까 월동작물이잖아요. 저온에는 비교적 강하나 고온에 양하다. 그러나 고온 장일 조건이 됐을 때 인경, 구가 커집니다. 다만 25도씨 이상이 되면은 생육이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멀칭에는 두 가지라고. 멀칭에는 흑색 검정 비닐하고 투명 비닐 두 가지라는데, 투명 비닐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5월달 되면 이제 온도가 팍 올라가지고, 그래서 멀칭을 때 걷어주는 사람도 있고, 대신 투명 멀칭을 하면은 지온 상승 효과는 있고 제초 효과는 낮고, 그 다음에 흑색 멀칭은 지온 상승 효과는 낮고 제초가 높고, 대신 그러니까 투명 멀칭하면 제초를 이제 해줘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재배 토양은 일반적으로 사양토, 식토, 모든 작물이 많이 그러죠. 사양토, 식토. 그러니까 사양토 같은 경우는 주로 밭, 식토 같으면 논에 많이 재배하는 거죠. 그리고 토양 산도는 6.3에서 7.3 정도. 그러니까 약산성에서 중성 정도. 모든 작물은 약산성의 중성입니다. 이게 산성이 되면은 이 쉽게 말하면 유해한 미생물이 많이 살고, 또한 이 양분, 특히 인산 같은 거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럼으로써 작물 생육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석회를 통해서 토양 개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분은 생육 초기 습기가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생육 후기에는 그 건조를 좋아합니다. 근데 습기가 있다고 해서 적당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배학에서 배웠던 토양이 입단이 형성돼서 소공국에 모세관역에서 가진 수분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습기가 너무 많다. 습기가 많으면은 결론은 모든 작물이 그래요. 습기가 많다. 이게 이제 일종의 습해잖아요. 그러면은 습기가 많으면 결론은 무엇이 부족해요?
공기,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결론은 뿌리 호흡이 제외되죠. 뿌리 호흡이 제외돼. 자, 뿌리는 호흡을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요. 양분, 수분 흡수하는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생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레는 가장 모든 작물이 그래요. 그래서 배수도 잘해주고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강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강한 건 문제가. 그래서 시바르당 생산량은 그러니까 아까 6,600kg고 또 200평으로 계산하면 660평방미터로 한다면은 4,362kg, 약 한 220만. 그래서 이 양파는 보통 이 재배자에 따라서 토양의 특성에 따라서 약 180만에서 뭐 저는 350만까지 들었는데요. 최근에 내가 전문가 들어본 게 400만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요. 400만. 근데 이 양파를 보면은 약 한 한마지 농사진데 생산비가 약 160만 원? 160만 원이니까 요즘 가격이 지금 양파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감소되고 이렇게 생산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진가 봐요. 그전에. 그래서 이 만 원만 나오면은 양파 250만만 나오면은 6, 7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양파는 일반적으로 우리 남부지방을 봤을 때 이 극조생종 아주 빠른 것은 10월 상중순에 심는 것이고 조생종 같은 거는 이것도 10월 상중순. 또 중만생종은 벼 수확한 다음에 10월 하순에 11월 때 이때 심고 있습니다. 또 수확도 극조생종은 이 4월 상순 그리고 이 중만생종은 6월 중순까지 이때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아시면 그러면 이 시기에 수확 시기니까 이 시기에 조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파 병해와 생적장애, 잘록병, 이꽃병이라고 하죠. 잘록병은 모든 작물이 이 온상에서 육묘 중에 발생합니다. 고온 다스보다든지 이런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땅과 맞닿은 어린매우 색깔이 바래지면서 잘록하게 말라 죽는 것을 잘록병입니다. 이 녹균병은 이 양파에서 많이 나오는 병이죠. 이 토양전염과 공기전염 형태로 되는데 식물체 표면의 습도가 95%. 그러니까 이슬 많이 내려갈 때 이때 많이 녹균병이 많이. 이슬 노자예요. 그러니까 이슬에 의해서 병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 물방울 맺힘 수시간 지속 시에 녹균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질소지를 많이 시용했을 때, 식물체가 연약했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배수가 불량할 때. 그다음 4월 이후 흰색 얼룩 반점 또는 해석 버짐 증상이 보다가 다망색 또는 다망백색인 장타원형 병반이 생기면서 그 위에 회색 곰팡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증상이 잎 전체로 퍼져서 병든 잎은 심하게 구부러지면서 뒤틀어진다. 녹균병이요. 그 다음에 흑색성 균형병은 치명적인 거예요. 아예 이 병이 와버리면 이 양파 자체가 안 커요. 2019년도에 이 병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토양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 논인데 발생했다. 이 토양에서 보통 이 흑색성 병은 6 내지 8년간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논 갈고 다른 데 가면 거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발생한 것은 기계에 의해서 이 병이 옮겨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작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리고 병균이 흰색 균사 형태로 뿌리에 침해 뿌리가 고사한다. 이 흑색성 균역병 발육적으로는 20도씨 전후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 이 많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하강암 토양이라 대부분이 5.2에서 5.4의 산성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로 우리가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피해 양파는 지상부 하엽부터 한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포기 전체가 대부분 보니까 2018년도 보니까 거의 뭐 대파보다 더 후가 안 될 정도로 이 정도로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토양전염병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름병은 이제 흙에 닿는 부분 상처를 통해 병균 침입해서 썩는 병이다. 고온 다습거나 질소질 가용 시 잘 발병한다. 그리고 생육계 감염되면 지상부 해백색으로 변화해서 고사한다. 실질적으로 병은 녹균병이 많지 그렇게 요즘으로는 많이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아닌 생리적 장애, 꽃대, 다시 말해 추대. 추대는 꽃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은 품종 개량이 많이 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재배 기술이 발달돼서 꽃대 나오는 것을 많이, 총각을 말해요. 추대에 나오는 것은. 양파의 총각, 우리가. 그걸 꽃대 또는 꽃대 나온 걸 추대라고 합니다. 추대. 이것이 발달돼서 적게 나온답니다. 자, 식물체 내에서 꽃눈이 발생하여 생육 중에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추대라고 한다. 10도씨 이하의 저온에 꽃눈이 분화되고, 자, 우리가 이 추나체리 때 이제 재배하기에서 이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파, 파, 양배추, 당근, 히오스 이런 것들은 이 녹체기 때, 그러니까 엽록체가, 그러니까 줄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1에서 10도씨 저온에 경과되면은 꽃눈이 형성돼요. 식물체란 것은 종족 번식을 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래서 모종을 해서 이제 보내준 거죠. 그래서 꽃눈이 분화되고 봄이 되면 고온 장일 조건에서 이 꽃대가 나오는 것이 추대예요. 추대. 그 원인은 어떤 것이냐? 조기 파종으로 육묘 기간이 길어서, 일찍 파종해서 육묘 기간이 길면은 큰 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온 감흥에 민감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9mm 이상 된 이 묘, 그 구, 이 말은 그 양파 구 심을 때 9mm 정도 큰 거 되면은 이 추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트레이 모판에서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적은데, 크게 했을 때는 그 직권화적이기 때문에 그때 골라 심어야 한다는 얘기죠. 범퍼에 적이 정시가요. 적이 정시가 나와서 일찍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일찍 심으면 생육이 빨라진다. 그래서 월동 좋은 생육이 가다하게 지낼 때, 그러니까 월동 전에 이미 또 9mm가 형성이 돼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다음에 겨울철 온도 상승으로 또 새의 생육이 왕성할 때, 그 다음에 질소비료 성분이 낮을 때, 질소 성분이 낮다. 우리가 이 하형성 요소에서 CNO를 배웠잖아요. CNO. 자, CNO라는 것은 이건 질소, 이거 탄소. 이 분모가 낮으면은 당연히 CNO는 높아지잖아요. CNO 높아지면 하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꽃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서는 질소 균형 있는 시비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이제 또 알고 하면 농가들도 여러분들한테 전문가 같네 그래요. 이제. 그럼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언정 다소 낮아진다. 그 다음에 분구. 이제 부가 이제 쌍둥이 부 나온 거를 그 분구라고 하죠. 분구 발생. 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은 이미 분화된 생장점에서 나와서 잎이 나와서 생장하기 때문에 양쪽에 그냥 눈에 딱 띄어요. 이게 봄에 발생한 것은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양파를 까보면 분구된 거 있고, 이 두 가지 형태다. 어쨌든 간에 분구. 하나의 식물체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생장점이 분화되고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구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론은 저장성과 상품성이 떨어진 거죠. 분구.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조사할 때 농가를 이제 가격 같으면 안 봐주지만은 농가 조사할 때 상품성 없고 저장성 없기 때문에 아까 6cm 미만도 이제 봐주잖아요. 이런 것은 분과된 염소 봐주면은 농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잘 평가를 잘 해주는구나. 또 봐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분구 발생 원인도 추대하고 비슷해요. 육묘 기간이 길은 노화된 묘와 큰 묘를 사용할 경우, 그리고 파종 및 정시기가 빠른 경우, 겨울철 온도 상승으로 생육이 가다하게 진행된 경우, 품종에 따라 고유 유전자 선발 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추대와 분구된 것은 일반적으로 수확 많을 때는 이거 농가의 잘못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그래서 50%만 봐주는 거죠. 50%만 적용을 생산량에 이제 6cm 미만은 안 봐주지만 이것은 이제 커 있기 때문에 50%는 봐준다. 그 다음에 구비대가 신기 안 크고, 또 보면은 양파 그냥 조생용 양파 같이 우리 잎줄기가 이용하는 거 구가 적은 거 있잖아. 파란 거. 이런 것들은 이 구비대 도복이 이르지 않고 영양생장만 계속하는 거 있어요. 구가 비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아까 구비대는 고온 장일 조건인데 비가 좀 온다든지 했을 때 단일 조건이 됐을 때 이때는 이 구비대가 좀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고랭지에 이제 높은 지대에서 봄뿌림 늦게 재배한 것들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특히 이런 쪽으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구가 있어요. 열구 보면 그 양파 보면 밑에 그 뿌리 있는 쪽에 갈라진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말로 먼저 과일 같으면 열화. 그런데 열구 현상, 그 양파 비대 말기에 건조했을 때 올해 지금 뭐 50년 만에 지금 강우량이 겨울 강수량이 지금 양파 생육상도 그리 안 좋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흡수를 많이 하고 갈라지는 현상,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마늘. 마늘도 똑같이 백학화입니다. 양파와 똑같이. 난지형은 남부지방에는 9월 파종에서 잎이 5, 6장 나온 상태에서, 고흥 같은 경우는 5월 하순에나 수하고 남해나 서해지방 6월 상순에 수확하는데 난지형이죠. 주로 그 스페인산 대서종이 이게 우리가 난지형이라고 해요. 대서종이 제일 많이 나온 거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은 난지형. 그러니까 이건 잎이 5, 6장 나온 상태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한지형은 중부지방에서 주로 이제 많이 심는 거죠. 이제 단양 같은데 의성 우회 쪽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인데 싹이 보통 2월쯤 이때 이제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싹이 늦게 나온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휴면 기간이 길다. 휴면 기간은 휴면 기간 발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발화가 늦다 한 이야기는 결론은 저장성이 높다. 그러죠? 저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지형이 저장성이 높은 거예요. 난지형은 부가 크면서 저장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한지형은 충남, 경남, 경북 주로 육종 마늘이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난지형은 남부지방, 해안, 제주도 이쪽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배 토양은 뭐 땅이 걸고 유기물이 많은 지력이 땅심이 높은 땅,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지형하고 난지형 구분은, 한지형은 이 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2cm 미만 찾고 그랬잖아요. 난지형은 3.5cm고, 그리고 한지형은 우리가 보면 모양이 물방울 모양이 길쭉하고, 그 다음에 대신 아까 이 휴면기가 길기 때문에 저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마늘 고유 맛이 나요. 그러니까 난지형은 이제 이 크지만은 둥그스러운 거죠. 난지형이 좀 옆으로 좀 퍼진 거죠. 난지형이. 그리고 저장성이 떨어지고, 한지형은 뿌리털이 좀 길어요. 예. 겨울에 뿌리를 박아놓고 늦게 속이 나온 뿐이에요. 그리고 난지형은 뿌리털이 좀 더 작고, 그리고 한지형은 이 마늘의 겉껍질이 약간 부부스러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서종 아까 스페인산 그 난지형은 약간 하얗고 색깔이 옅지죠. 이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한지형, 난지형. 실질적으로 의성 그 토종 그 의성 마늘 유명하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성 토종은 한 3%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남해 육종 마늘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대서종 난지형이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지형들이 대부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벌마늘, 벌어진다 해서 벌마늘이에요. 벌마늘이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이게 품질이 좀 떨어지게 보이죠. 자, 병이야 생리적 장애, 입마른병. 4, 5월에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을 때, 그러나 질소질 비료 가용 시, 생유 후기 입이 부상할 때, 강우가 많고 생유 부진할 때. 무름병은 세균성병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흑색 썩음 균형병, 종구와 아까 양파와 똑같이 토양 전염을 한다. 주로 밤마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벌마늘입니다. 벌마늘. 마늘종 옆으로 가느다란 세입이 나오는 것. 이 발생 원인은 요소비료 과다살포나 늦은 시기에 비료를 살폈을 때, 그 다음에 어린 마늘 종을 제거했을 때, 너무 일찍 종을 제거했을 때는 그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편이 너무 큰 마늘을 종구 파종했을 때, 그러니까 마늘 씨가 더 큰 것을 많이 파종했을 때 이런 벌마늘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육기간 중에 수분이 너무 가다했을 때, 다시 말하면 특히 인편이 커갈 때, 수분이 가들 때 그런다. 너무 늦은 마늘 파종 시기가 됐을 때도 이런 벌마늘이 나온다. 그 다음에 저온 처리를 하는 마늘 종구. 서늘한 데다가 보관했다 시종자로 써야 되는데 냉장고에 들어갔던 마늘을 썼을 때도 벌마늘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온 상승 등 생육기간 중 고온이 발생됐을 때 그럽니다. 그 다음 뻥마늘이죠. 스펀지 마늘 알죠. 마늘종이 안 나오거나 마늘 밑이 스펀지처럼 푸석한 것. 그래서 마늘 알갱이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두꺼운 편이죠. 원인은 늦은 파종 시기가 생육 기온이 70%고, 그 다음에 질소 비료를 가다했을 때가 30%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추대된 것과 분구된 것은 50%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마늘, 뻥마늘은 이 비율이 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벌마늘, 뻥마늘이 10kg면은 5kg만 봐준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다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병충해는 여러분들이 사진상 한번 보시라고 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농지조해 이제 있잖아요. 농지조해. 작년에 이제 고흥분이세요. 고흥분인데 이분은 저 남도가 아니라서 대서예요. 대서. 좀 잘못 입력됐어요. 품종 보면 밑에 칸에 보면 품종 있잖아요. 대서. 그래서 이분이 평년 수확량 또는 가입상이 2634하고 공부상 면적이 1566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눠 보면은 이 평방미터당 1.682kg 그리고 660평방미터당 해보면은 1110kg 망으로 하면 쉬운 5망 정도 되죠. 근데 보면은 1.682kg라는데 제가 우리 전남재 소속 평가사시고 운영위원이신 고흥에 이제 작년까지 농협에 이제 근무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스페인산 대서종은 3.3평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5 내지 6kg. 근데 이분 딱 계산해 보니까 5.5kg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가입상량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나오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조사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도산 남해에서 나오는 남해군 아시죠? 거기도 마늘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남도산은 이 평방미터당 4kg니까 아니 평당 4kg. 그러니까 평방미터당은 1.212kg. 이게 남도산이 좀 적다고 보시죠. 근데 이분은 대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먼저 그러면은 딱 해보시면 되잖아요. 2634를 1566평방미터 나누니까 평방미터당 1.682다. 그래서 한 평으로 하면은 이제 3.3으로 곱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약 한 5.5. 그리고 한 마지기 200평으로 하면은 약 한 1110kg다. 이걸 먼저 분석을 딱 해가지고 올해 얼마나 수확했으면 하면서 조사를 편하게 하는 거죠. 아, 이거 피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나온 결과 이제 입력을 해보면은 엑셀로 입력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그 조사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을 입력하고 하면은 피해율이 이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항폭은 이분 다음 장이죠. 240cm입니다. 이분은 일항폭은. 그리고 이 열공계소 그러니까 유공 비닐 쓴 사람도 있고 유공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유공 쓰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난지형은 처음부터 유공 비닐을 많이 쓰기도 하죠. 편리하죠. 구멍 뚫는 데다가 씌우면 되니까. 그러나 한지형 같은 경우는 그냥 피복만 해주고 나중에 2월달 나오면 이제 한가할 때 그냥 꽉구리 같은 거 돌려서 뚫어주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는 18공이고 양파는 마늘입니다. 그래서요. 양파는 대부분 13공 두루게 13공조 심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봐 주시고, 뒤에 보면은 이제 조사, 현지 조사서 있죠. 현지 조사서. 현지 조사서. 보면은 이제 제초 조사에 표시를 하면서, 아, 이 품종이 대서구나. 그리고 평균수량 2634. 그리고 이 피해는 냉해나 동해 서리를 받았다. 면적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경작 면적도 똑같이 1566이면 그대로 1566을 써주죠. 이 총 경작 면적. 이때는 이제 이 고사면, 자, 1566명인데 이 고사 면적이나 타 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상 면적, 이건 이제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죠. 포함된 거라고 봐야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타작물, 미보상 면적이 들어가면 그 면적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제 실경작 면적에서. 그래서 조사 일시가 예를 들어서 5월 13일이고 수확 적기가 5월 25일이다. 했을 때는 12일이잖아요. 잔여 일수가. 0.8% 비례줬으면 9.6% 바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비례 추정 지수 동의를 하시면은 동의에 하고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서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나중에 조사서 끝에도 합니다만 여기다 조사를 서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거절하신다면은 날짜를 별도로, 그러면 어느 시기에 수확합니까 해서 조사 날짜를 잡으셔갖고 그때 가시면 돼요. 길이도 여기서 0.85m라는 것은 8주 길이를 잰 것 같습니다. 8주 길이를 재더니 또는 1m 길이를 재서 그 수확을 해가지고 중량을 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항폭은 여기 이제 1.35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 중량 276, 뭐 111, 나온 대로 지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전국 마늘 생산량을 평균, 제가 아까 그 데이터로 보니까, 난지형, 한지형 포함해서 이 4.24. 그러니까 대서종, 난지형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예, 한 평당, 원에 6kg라 생각하시면서 이 농가하고 대화할 때 이야기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시면은 또, 이제 미보상 사유죠. 뭐 시비 관리가 잘못됐다든지, 뭐 잘 안 커가지고, 아니면은 대초가 불량하다 했을 때는 표시를 하고 미보상 비율을 잡으면 되십니다. 또 미보상도 반드시 없을 때는 사인 안 해도 됩니다만은 미보상한 사항이 설명이 되고 미보상 사유가 되고 인정이 되면 그분은 설명을 받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상기 조사 결과 이의 없으면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여기만 사인하고 나중에 미보상 안 해놓으면 미보상에 대한 민원 제기가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보상을 확실하게 본인이 인정하고, 근데 인정 않고 했을 때는 내가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면은 안 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낫다, 이 말씀 드린 거죠. 근데 확실한데 안 잡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냥 풀도 안 하고 보니까 이제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형태가 불량하면 시비 관리하는 이런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안 했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 피해도 높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이 인정하면 미보상을 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사에 열심히 했다는 것이 폼보라든지 이런 데서 인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실하고 또 농가가 인정하면은 또 피해율은 높은데 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는 할 때는 미보상을 잡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것은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마늘일 때는 벌마늘이나 벌마늘, 스포니 마늘인데 구간별로 나온 것을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써놔가지고 그래야 정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입력할 때는 벌마늘이라고 이제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온 것이 뭐 11kg인데 11kg. 근데 정상적인 것이 6kg고 벌마늘이 5kg라면 6kg. 이게 정상이죠. 벌마늘 5kg. 그러면은 여기는 6kg 플러스 여기 2.5니까 이제 8.5kg 이제 입력이 됐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입력을 해야지. 아, 여기는 이렇게 중량이 나왔는데 이러고 정리가 됐구나. 이게 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러고 정리를 하니까 다 뭐 뒷말이 이제 없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제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자료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농가 이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로 계약자 입장에서 해주신다면은 큰 민원이 없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농가로 이 작물의 특성이라든지 방금 설명드린 거, 이거 설명함으로써 농가에서도 이분이 많이 아신다는 인식이 되면은 여러분을 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날짜를 잘못 작년에치를 썼더니 2022년 2월 2021년 넣었는데 거기를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이제 일로 마치시고, 혹시 다른 교육 같으면 이제 끝날 시간이지만은 우리 가족이니까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한테라든지 또는 지혜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한 5분 정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육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 똑같이 나오시죠?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시면. 예. 6cm 미만인데 보면은 6cm, 5cm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다른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말로 꽃자라고 하잖아요. 적은 거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건 아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이제 피해율이 높다든지 하면 탄력적으로, 그래서 6cm에서 뭐 5cm라든지 이런 거 좀 쓸만하다, 우리가 봐서 눈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피해율이 높을 때 특히.
월동 후에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 소리가 안 들려 버려서. 네. 예, 예. 예. 예, 예. 한지형은 일반적으로 10월 하순에부터 11월 초순이에요. 파종 시기가. 난지형은 아까 말도 9월 파종이고. 그 재파종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한지형은 이제 그때 조사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난지형은 이제 이미 월동 때 이미 그 5 내지 6장 입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땐 구분이 돼요. 예. 근데 한지형은 이제 뿌리는 받고 있는데 발화는 안 된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2월 이때 이제 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예, 예. 그 가입 시기 이제 그걸 따져야 되겠죠. 가입 시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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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근데 사실은 요 한평 요쪽 그러니까 고흥, 해남 일부 그 남해안 그 지역은 얘는 전부 자가 소비용이라 보험 대상이 없어요. 마늘은. 예, 마늘은 없어. 자가 소비용이라. 제가 원주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데 항시 저기 가서 진도에서 마늘 심었는데 마늘을 10월 말일에 심었는데 마늘이 성장이 되더라고. 아 올해 마늘 엄청 됐네 그랬는데 다음에 하나도 못 그래서 한지역은 중국권 그렇죠. 단양을 중심으로. 예. 그런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역 특산품이 있는 거예요. 노지 재배, 이거 쉽게 말하면 지역 특산품이라는 것은 시설 재배 기준이 아니에요. 노지 재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잘 맞고 그 토양에 잘 맞는 것이 사실은 품질 면에서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그 지역 특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심으면 안 되죠. 예. 예. 아까 5월부터 이제 사실상 마늘 양파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회는 아예 마늘 양파를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까지는 이제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미리서 이제 공부해 놓으신 것이고 5월부터 마늘 양파, 6월 중순부터 이제 8월 초까지 이 착과 조사. 왜 그러냐면은 6월부터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복숭아라든지 이제 배, 사과 들어가고 생장 낙과가 늦게까지 끝난 이 감은 8월 초까지 갑니다. 근데 그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다만 착과 조사는 쉽게 말하면 딱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착과 조사는 이건 제 이권 없건 조사를 다 해줘야 되냐. 기준 수확량 산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숫자에 맞게 n분의 1로 해서 배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착과 조사는 거의 엇비슷하게 똑같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약간 진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엇비슷하게 배정이 되면 그 날짜에 조사에 필요한 날짜에 그 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팀이 동시에 딱 제대로 안 해요. 아까 말씀대로 이 뭐랄까 생육 시기가 약간씩 어느 정도 커야지 열매 크기가 커야지 이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예.
사전에 일주일 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중순에서 8월 초인데 작년에 평균 14일 이짝저짝이었거든요. 조사가. 올해는 이제 조사 방법이 어쩔지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고 또 만약에 2인 조사를 3인 조사한다면은 작년 뭐 3분의 2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적착은 왜냐하면 적착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이 다른 이제 피해에서 나오는 것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착은 사전에 다 말씀해 드려요. 네. 이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또 하기사 같이 앞으로도 또 2번 더 배셔야 되고 또 배셔야 되니까 그때 생각해 놓으셔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자 오늘 어쨌든 또 퇴근으로 시험 끝나시고 이제 합격 그 영광 특히나 또 신분증 받으시니까 기분도 좋아하셨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합격은 아무리 많이 하셨더라도 공부는 공부였고 합격하신 건 대단하신 겁니다. 자긍심 가지시고 평가사로서 최선을 함께 다하시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